이낙연 총리 후임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제 김진표 총리설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도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꼬여 있어서 이낙연 총리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유는 경제부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보수 쪽의 평가도 좋은 편이어서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진보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적임자다 이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의장 걸림돌은 어떻게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인데 총리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의장은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라고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 전직 의장 이런 것이 중요하겠느냐. 정말 오히려 낮춰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의원들은 오히려 정세균 전 의장은 국무총리 되는 것보다 종로에서 다시 출마하는 그런 의사가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박지원 의원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 유임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우리 패널들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정세균 의원님이 주변에서 총리 권유가 있을 때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의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네네. 주변에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입장이 바뀌셨나 그렇게 근데 기본 입장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계속 하시겠다. 네. 그런 의사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를 하기 싫어하시는 겁니까, 다들? 저는 그 보도들이 다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지금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후임 인사에 관해서 네. 정확한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직도 이낙연 총리 유임이 굉장히 더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할 거다. 바람직하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패스트트랙까지 통과를 시키면은 한국당에서 엄청난 이제 저항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청문회가 전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일말에 좀 야당을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거기다 불을 붙일 것인가 청문회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과연 정세균 전 의장의 총리 카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아마 정세균 의장님도 처음에는 좀 꺼려하시다가 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약간 움직이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한 개인한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삼권분립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기관을 대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권력 서열 이런 걸 떠나서 국회의장, 국회의상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전직 국회의장님께서 총리로 가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예를 들면 총리 후보가 또 없으면 몰라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불출마 선언한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가 연배도 거의 비슷하신 연배거든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하고 똑같이 기업에서 있으셨고 특히 원혜영 의원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전문경영에게 넘긴 다음에 풀무원을 넘긴 다음에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고 또 아무 조건 없이 불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어렵게 예를 들면 대구에서 뛰고 있는 뭐 김부겸 전 장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뭐 총리감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폭넓게 인물을 등용하시고 또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한 개인이 내가 참 이걸 뭐 봉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회의장이라는 위상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정 교수 이제 예.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 상당히 힘든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고생하는 자리인데 저렇게 좀 경륜 있는 분들이 가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를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지금 또 정세균 그러니까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또 기업에서 또 상당히 또 이래 오랜 경력이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힘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실물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다. 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유력하게 검토를 하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지금 입법부 수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헌정사상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총리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지금 판넬에 썼습니다만은 에스컬레이터 정치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를 하면서 하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듯이 위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물론 이 표현은 그 엘리베이터 타고 확 한꺼번에 쑥 올라간 건 아니라는 올라간 게 아니고 뜻이지만, 한 칸, 근데 한 어쨌든 칸. 간에 한 칸 한 칸 장착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정치적 관행을 보면 이게 지금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지금 생각할 것이냐. 그러나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세균 의장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도 뭐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인재풀을 넓혀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누가 돼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총리로 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역할을 기대되는 분들 예. 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그 총리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 다 뒷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야당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청문회부터 어쨌든 본인의 역할 또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판이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그 국정 스타일이 총리가 만약에 대통령 국정 철학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로서 오셔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부분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안 오실 것 같고 이낙연 총리께서 유임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김무성 의원이 김진표 의원 총리 되는 것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좋게 평가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래서도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진표 의원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철학, 경제를 보는 눈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표시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오는 것이 대통령께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견제 역할을 하고 내부에서 걸러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정책이. 그런 이제 내부 여과 장치가 없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필터링 역할을 하실 분을 총리로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그래서 같은 이유로 김진표 의원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와 같은 이 정부가 애초에 출범할 때 그 최초의 가치 이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분이고 잘 안 맞는 분이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거고 저는 정세균 의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총리직을 수행하시기에 충분한 경륜과 인품과 또 통합력 이걸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입법부 수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행정부가 국회를 별로 존중하지 않고 국회 스스로의 어떤 권위나 존엄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직 입법부 수장께서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이 총리로 가는 것이 과연 이제 삼권 분립의 올바른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가 앞으로 좀 더 이 권위를 갖고 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저게 바람직한 선례일까? 저는 결코 바람직한 선례가 아니라고 예.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바라건대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도 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마 근데 이게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보다 저는 아마 정치 상황이 더 많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도 있는데 어쨌든 국무총리는 국회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4+1이 이게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해야 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과 저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정치적인 상황,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과 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가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점점점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게 한없이 늦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더 늦어지면 아마 총선 국면으로 흘러가는 거라. 예. 뭐 개인적으로는 유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임을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네요. 최경철이 혹시 청와대에서는 이제 김진표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본인이 고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사실 왜냐하면 김진표 그 의원이 지금 거의 다 밥이 다 됐는데 결국에는 청문 절차까지 다 마쳤고 그러니까 이제 검증까지 마쳤고 예. 이제 발표하고 청문회만 열면 야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판에 그냥 프리패스로 가는 건데 결국 이 카드가 사라져버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예. 새로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안 계시다는 거죠. 청와대가 지금 가장 급박하게 보는 것이 청문회 통과입니다. 청문회를 순순하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특히 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데 그 점에서 카드가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정세균 의장님이 그 의장하실 때 그 의장공원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네. 아 이분의 꿈은 국가 경영이구나. 결국 국회의장으로 끝날 뿐 아니구나. 그래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하실 분이 지금 국무총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종로에 나가서 자기의 정치적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로 돌아버리면 당장 입이 막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청와대의 입장은 굉장히 어렵다. 결국 그렇다면은 평이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 총리 그냥 계속 가는 걸로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오히려 종로 출마를 더 원하는 것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세균 의장은 종성 출마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총리로 그냥 유임을 시키는 그냥 평범한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총리를 바꿀 만큼 지금 검증을 그 민정에서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낙연 총리 유임설이 좀 힘을 점점 더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의견 모아서 총리 임명한다면 유임하겠는데요. 예.